네, 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지난 15일 날 태영호 국회의원이 제주 가서 4.3 사건은 김일성이 지시했다고 했다가 다른 당이 아닌 야당이 아닌 국민의힘 당으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들이 당에 좀 사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상식적인 이야기하는 태영호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자기 북한에 있어서 자기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남쪽에 있으면서 공부를 해서 대강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월 10일 날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김달삼, 제주의 김달삼이가 김달삼을 두목을 해서 경찰을 공격하고 파출소를 공격하고 해서 경찰을 죽이고 또 군부대도 공격해서 지휘관을 죽이고, 그것만 했습니까? 경찰 가족까지 기록에 하면 죽창으로 죽였다 그럽니다. 경찰 가족, 대한민국 경찰 가족까지 죽창으로 죽였다고 그리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태영호 의원 북한에서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제주 4.3은 김일성이 지시했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국민의힘이 너무나 공부를 안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막말한다. 주로 이건 야당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막말한다. 인신모독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것을 윤리에 상정하고 고소고발을 난무한다. 뭐 이렇게 상당히 격한 어조로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성과가 미국을 능가할 만큼 많은 입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입법들이 대한민국에 좋은 법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 입법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망하는 법이라면 상당히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곡법,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자꾸 국민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져가지고 미국 국회의원이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입법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오늘 이 방송 키포인트가 4.3은 김일성이 했다고 다 우리 강화문에서 많은 우리 애국 연사들이 나오고 성각자들이 나와서 가르치고 공부를 했습니다. 김달삼이가 했고 그리 했다고 다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김일성이가 4.3만 제주 4.3만 했나? 4.19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4.19도 김일성이 지시. 4.19 생소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3년 전에 제가 지휘한 계산때 상당히 아직 많이 공개가 덜 돼서, 그런데 지금 나라 위기이다 보니까 공개를 해야 될 많은 국민들이 해야 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강화문에서 그 당시 행사가 많은 시위를 하고 어느 놈 욕을 실컷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했죠. 몇 번 했는데 이 진전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진전이 없어. 발전이 없고 또 레파토리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북악산을 쳐다보고, 북악산 위에 또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이 있지 않습니까? 쳐다보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심정으로 강화문 내거리에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북한 김일성대를 졸업하고 탈북한 가면 피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북한 김일성대를 졸업하고 북한의 선전부에 있다가 탈북해서 지금 한국에 와 계십니다. 나 이 사람을 그 전에 몇 번 만났기 때문에 그가 하소연 하는 거 약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속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보통 한국 사람의 습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 말 들어도 유명하지 못한 사람 말은 잘 듣지가 않고 그냥 소리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부류인가. 그 사람 몇 번 만나서 했는데 뭐 상당히 뭐 고통스럽다 그 말만 들었고 그 내용 그 뒷면의 내용을 제가 듣지를 못해서 아니 들을 마음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날은 제가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심정으로 앉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찬찬히 들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90년도에 탈북이기 때문에 7, 80년도에 북한에 있었고 선전북에 있었고 지금 탈북해서 지금 한국 사는 그때 3년 전이니까 2019년이네요. 자기가 한국에서 보니까 30년 전, 40년 전에 김일성이 한 것이 한국에 보니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놀랐다고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40년 전에 남한에 대해서 쉬운 말로 대남 공작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한 것이 지금 한국에서 보니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많은 국민의힘들이 상 고통을 당하고 있죠.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이면은 고통의 내막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북한에서 자기 출세하려고 김일성 앞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야기입니다. 졸지 않고. 그것을 졸면 또 날아가는 거죠. 졸지 않고 했는데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자기 교육생들에게 결국 적하 공작원들이죠. 하는 이야기가 첫째, 대한민국 재정을 고갈시키라. 고 했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고갈시키라. 근데 1967년하고 68년에 대한민국 재정을 고갈시키라. 무상복지를 확대해라. 네? 자동으로 한국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다. 지금 우리 몇 년 전에 미시간 문이 있을 때 말이죠. 지금 이대로 시행된 거 아닙니까? 무상복지 막 퍼주기. 그래 좀 빚이 지금 천조가 늘어났다 그럽니까? 이 사람 말이 딱 맞는 겁니다. 무상복지를 확대해라. 자동으로 한국 재정 고갈될 것이다. 그럼 한국 망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김일성의 전략입니다. 다음에 대기업 매판 자본으로 몰아붙이고 고사시켜라 대기업을. 삼성을 또 대기업을 특히 삼성 같은 데 회장도 2분이나 구속시켰죠. 삼성 회장을 2분이나 구속시키고 하여튼 매판 자본으로 글로벌 시대에서 여러 자본이 합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데 매판 자본을 판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해외하고 협력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죠. 매판 자본으로 몰아서 고소시켜라. 기업을 망하게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해서 또 민노총하고 활발하죠. 그리고 민노총의 최종 목표는 한국 기업 망해먹기 아닙니까? 그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임금을 몇 프로 올려달라. 그건 이해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미군을 철수하라. 민노총 집회 미군 철수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위작해서 대한민국을 때려 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의 전략을 보면은 지금 한국에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문제 김일성의 전략에서 움직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수사파들 김일성의 지시받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일성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수사파들의 한 수 위에 있다는 이야기 되지 않겠습니까? 1960년 8월에 대남 공작원들 김일성은 시위 도중 경찰에 의해서 살해된 것처럼 위장하여 자해공작을 해라. 자해공작. 경찰에서 살해된 것처럼 해서 자해공작을 해라. 그렇다면 시위 군중들은 동료의 피를 보면 더 격렬하게 일어날 것이다. 김일성이 벌써 60년, 뭡니까? 50년 전에
67년, 8년이면은 50년 전에 벌써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MB 있을 때 말이에요. 광화문에 그 우의 입은 빨간 우의로 한 사람, 농민, 농민 누구죠? 농민? 한 사람 죽었잖아요. 거기다가 빨간 우의가 가서, 물대표 쏘는데 가격을 해가지고, 쓰러진 사람 가격해서 사람을 완전 태워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김일성의 지시사항입니다. 경찰 살아낸 것처럼 자해 공작을 해라. 그래서 한 2, 3년 동안 농민, 백남기 농민이네. 백남기 농민 MB 때 2, 3년 동안 농민 중에도 야단 보석 들었습니다. 이거 보는데 김일성의 공산화 전법이다. 공산화 전법이다. 그 다음에 4.19가 어찌 일어났는가? 4.19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태용호의 4.3 사건을 했다가 곤욕을 치렀는데, 곤욕가 아닙니다. 상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지했었거든요. 무지합니다. 무지. 60년 4월 19일 단초가 3월 15일 날 마산에서 김주일 군이 그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이제 바다에 떠오르자 그것이 화관대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전략이 한 놈을 자유시키라. 김일성은 60년 4월경에 김일성은 이 부하들에게 통전부 요원들이죠. 남한에서 학생혁명을 일으켜라 지시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놈을 자유시키라. 예? 한 놈을 자유시키라. 피리를 보면 군정 폭발한다. 그래서 1960년에 지금부터 얼마 63년 전입니다. 63년. 지금 63살 되는 사람이 태어난 그 해거든. 그러면은 그 전 사람은 4.19가 모르고 또 내용을 좀 안다 해봐야 그러면 73살 되는 사람은 그때 10살쯤 되니까 그것도 알쏭달쏭하고 20대면 한 83살쯤 돼야 겨우 4.19가 일어났다 정도 알 겁니다. 그래 아주 까마득한 이야기죠. 까마득한 이야기인데 이걸 김일성이가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보니까 60년도 4월 12일이네. 이 4월 10일 신문입니다. 4월 19일 이전에 4월 12일 일주일 전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제가 조선일보를 발췌했네요. 마산의 격분, 시체보다 폭발. 김일성이 그대로 지시 그대로 먹히 들어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김주일 단자 우리 아담이 TV도 잘 모르죠. 지금 말하는 60 되는 사람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계속 이거 상대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EBS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EBS 다큐멘터리에서. 김주일 군이, 마산 상고인가? 다니는 학생이 며칠, 그전 행방불명이 됐거든. 애 찾는다고 야단 무슨 떨었거든. 떨었는데 나중에 보니 바다에서 떠올랐다 얘기입니다. 바다에서. 어디 떠올랐나? 익사가 아니고, 이마에 바로 정통에 체로선이 박혀가지고 물이 떠올랐다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고 이만 보면 분노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 같은 애가. 예? 그리고 체로선 누가 샀나? 경찰 샀다는 이야기지. 경찰? 그래 경찰 샀는데 누가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체로선이 정통으로 머리에 박혔거든. 그 당시에 보니까 3.15 부정선거 시위 도중에 행방불명된 사람 한 5명 됐는데 김종덕, 안철수, 이상구, 이정부 얘들이 한 4명은 며칠 뒤에 집으로 들어왔대요. 들어왔어. 이제 김주일만 안 들어온 거야. 안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시체가 바다에 떠올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 마산 군중들이 막 폭발, 그런데, 입에서 다큐멘터리 잘해놨는데 보니까 인물이 부검을, 김주일 시신을 박힌 최루탄이 방향을 보니까 바로 이마에서 정통을 내렸잖아요, 정통. 응? 경찰이 최루탄 쐈으면은 이거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직통으로 직통으로 날아가. 포물선 위 가서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그 포물선 아닌가요? 그래 맞지? 어디 직통으로 딱. 그래, 이 말은 아까 여기 내면을 갖다가 슈마는 후보자, 공작 대상 후보자를 찾다가 이제 김주일 군이 이제 선택됐다는 거죠. 얘를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눕혀놓고 위에서 머리를 싼 거 아닌가요? 위에 눕혀놓고, 아예 벽에다 갖다 놓고 다 정도로 싸운 거 아닌가요? 그죠? 이런 추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머리에서 맞으면 옆으로 핑이 나가다 그래 하지. 누가 정통으로 맞을 리가 없거든. 또 시위를 바다에서 한 거 아닌데 바다에서 시신이 떴다는 건 이상해.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공작원들이, 공작원들, 그러니까 애가 행방불명 됐잖아요. 그래서 멸을 갖다가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 그런 이제 어찌 됐냐면, 어느 창고 갖다 죽여놓고, 밤중에 이제 발에 발목을 새끼줄 끌어가다가 바다 밑에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바다 밑에 새끼줄 끈으로 바다 밑에 있으면 이제 어느 시점 되면은, 위로 뜰 거 아닙니까? 그 타임을 보는 거지, 타임. 그리고 새끼줄 칼로 누가 잠수 하나 탁 끊으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전법이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행방불명이 됐는데 김주일 집에 안 들어온다 이야기입니다. 다른 애들은 2, 3일 들어봤어. 그리고 김주일 찾느라고 마산에서 야단 법석이 났거든.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김주일 학생 시신이 떠올라서 이제 신문에 야단 난 겁니다. 야단. 신문에 나가지고. 그러니까 또 군중들이 그 김일성 전법이야. 폭발한다. 또 폭발하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일보 사흘 당기 1793년이 서기는 1960년입니다. 4월 15일 날, 4.19 4일 전에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들이 동상당에 들어와 뒤에서 조종한다고 했네.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마산 사태의 거듭 담화, 공상에 들어와서 뒤에 조종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4.19 난 뒤에 북한에서 4.19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 4.19 그러니까 뒤에 이제 4월 15일 날 마산에서 지방에서 막 법석 들어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올라온 거죠. 그 전에도 서울 소요가 있었지. 결정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 죽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사진을 북한의 공장, 농장에 걸어놓고 홍길동 명예 공장장, 홍길순 명예 농장장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탈북인이 말하기를 김일성은 대남공작 요원들은 한국의 교회, 성당, 군대 침투시키라 했습니다. 군대, 요원들, 교회, 성당에 좌파들 많죠. 그 교회도 침투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남조선 내가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다. 거기는 보증금 필요 없다. 보증이 필요 없다. 성경책 하나 끼고 부지런히 교회 다니면서 헌금 많이 하면은 누구든 신임 받을 수 있다. 그럼 장로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들이 비를 맞춰가 미끼를 잘 던지면 신부 목사들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다. 김일성의 전법이는. 김일성의 전법이 그렇고, 그리고 남조선에서는 고등고시 학되면
행정부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의 지금 모든 고통이 지금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또 대응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인간들이 그 사법 패스에서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 있다. 머리가 좋고 화치는 자들은 대법에 보내지 말고 대법을 말고 그것이 공무원 시키라. 다른 공작원들은 걔를 뒷발에서 공무원 시키라 이야기죠. 10명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하기 때문에 소개의 목적은 달성된다. 김일성이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사법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서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전해 주어야 한다고 김일성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김일성 장학금 받은 사람 공부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군에도 침투시키라. 지금 한국군이 해체 수준이 되어갑니다. 이것도 김일성의 전략이다. 전략도 말을 가는 겁니다. 예비군 갔더니 예능 프로를 틀어주고 어느 군단의 훈련이 빡세어 밑에 쫄병이 군단장을 교체해달라는 참 이게 뭐 군대입니까 이게? 그 김일성 전략을 하면은 지금 한국의 모든 뭐 어려운 난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김일성의 대남 3대 전략. 전대역을 앞장 세워서 그 4.19가 또 실패했죠. 성공 못했습니다. 그 못했는데 그 뒤에 또 김일성이 그렇게 1950년 6월 25일 공격했다가 성공 못했죠. 계속 북한에 올라가서 또 대한민국을 파괴한 10년 동안 준비해서 4.19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3.15도 뒤에서 조정을 해서 학생을 민중 군중 심리 폭발하게 만들어서 그거 다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계획과 작전에서 어때갔다고 보여집니다. 김일성이 4.19 실패 또 했죠. 성공 못했죠. 1976년에 적공부 북한에서 현 통일전선부가 그 당시에 적공부라 그러면 적공부 부장회의 때 김일성의 지시 4.19 같은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4.19 같은 사건을 일으킬 이야기입니다. 남조선 현재에 파견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사람 탈북한 이야기는 5.18 때나 그 사람이 북한에서 통일될 줄 알았다. 북한에서 다 성리될 줄 알았다. 김일성이 하는 말이 전두환 놈이라 나와서 정성화를 체포해서 진압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김일성이가 전두환을 엄청 비교했습니다. 그때 북에 들리던 말들은 전두환을 찢어 죽이라 고 북한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 김일성 전쟁 준비를 하는데 1968년 1월 당군사위원회에서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있어서 핵미사일 여기 놉니다. 이론에서는 뒤지지 않느니 장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작업이다. 김일성의 핵에 대한 생각입니다.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외화를 보는 최상의 방법은 아편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못할 것은 없지 않은가. 아편은 세상의 방법인데 핵개발 못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편은 마약이기 때문에 고산지대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특별구역을 만들어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68년 11월 과학은 함흥분원 개발팀과의 담화에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국 놈을 내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언젠가는 미국과 한번 또 필히 싸워야 한다는 각오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것은 미국 본토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 것이다. 야, 벌써 40년 전에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벌써 40년 전에 40, 50년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동지들은 하루빨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력으로 생산을 또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40년에 벌써 핵을 하라고, 핵이 있어야 자기들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통일 전략으로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라시엠 공사나 공산혁명 전략을 교과서로 삼는다 하고, 기동전이 있고 진지전이 있다고 다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의 1987년 6월 10일 이전까지는 기동전이었습니다. 기동전은 전대협 등으로 앞세워 경찰의 화염병 공격, 돌투석, 방화 등인데, 이것은 김일성의 전략이고 한국의 학생들은 그것이 민주화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경찰들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이후부터는 진지전에 북한 전략이 들어갑니다. 87년 6월 이후부터는 진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점을 확보하여 또아리를 털고 세력 확산, 즉 교두보를 확보한 전략인데, 문화, 예술, 입법, 사법, 행정, 기독교, 천주교 포함에 들어가 거점을 확보하라. 탈북인 PC가 하는 이야기가 YSD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처럼 싸움 붙여서 남남 갈등을 시킨 그것은 김일성인데, 김일성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서 시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일이가 말하기를 DJ는 수리님의 위대한 전사라고 김정일이가 했다는 겁니다. (6.25) 실패 후 김일성은 대남 공작 기구를 강화했는데, 각 군마다 적공부, 그 당시 현 통일전선부에 우리가 중앙정보부 있다가 지금 국정원이 됐죠. 그 당시에 자기들 이름이 적공부였네요. 적공부, 혁인 통일전선부 전신입니다. 산업 목공소, 그 간첩파견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부, 서부, 중부에 위치해 있고, 그들은 매일 공작원을 간첩을 한국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난파시키고 아침에 기대했고, 그들이 4.19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4.19 때도 고정 간첩이 한국에 많이 있었고, 정전 직후부터 목공소가 있었다. 북한에서 전쟁 나면 사령관도 중사, 나도 중사, 모두 중사 계급장을 단다. 대한민국 헌법에 4.19 혁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4.19는 김일성의 100% 대남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1976년 4월) 적공부 부부장, 그러니까 통일전선부 부부장 회의 때 김일성이 지시는 4.19 같은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작원들을 남조선에 현지에 파견하라. 1980년에 4년 전입니다. 76년에 통일전선부 회의 때 공작원들을 남조선에 현지 파견하라고 했습니다. 4.19 실패 원인을 분석한 김일성은 우리가 북에 있어서 실패했으니 전문가를 남한에 보내어 지하 조직을 해라. 서울에서 해라. 그래서 통일혁명당에 있었고, 김종태가 서울시위원장, 전라도 위원장은 최영도였다고 알려줍니다. 남조선 민족해방 대남방송이 평양시 대성구역 용흥동으로 옮겼고, 구국소리 방송으로 서울 말을 잘 쓰는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당 26호 연락소 산하에 있고, 이곳에서 지난 촛불 시위 때 대남방송을 계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공존이 안되고 적과 적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이 살면 자기가 죽고 적이 죽어야 된다. 민주화 운동한 사람은
국가별난 대남 적화 전략 행동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세종모가 해간 비상국민회의에서 박관용 대표가 우리 민주주의는 좌우가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된다고 했는데 남북관계는 적과 적의 관계인데 우리는 전시국가이고 그래서 그는 좌우가 공존, 이거 공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관계지 공존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은 내다봤습니다. 박근용 대표는 좌우가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남북관계는 적과 적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애들이 돌멩이 화염병을 던지는데 그것이 진보이고 민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북한 김일성이 만들어놓은 주문사항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북한에 있을 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듣고 있었는데 한국에 9년째 있어 보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당군들의 최대의 위대한 사람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탈북해서 중국에 있을 때 공안에 잡혀가고 밥 한 그릇 먹을 때 그것이 최대 만족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서심 전에 김일성 주문이 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대책은 뭔가 몽둥이를 들어라. 국민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헌법을 정지시키고 군사혁명재판소를 설치하라고 그가 남북 관계를 다 두루 섭렵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더불어가 어디 나왔나 그러면은 김일성의 책 세계와 더불어 책이 있습니다. 세계와 더불어. 세계와 더불어. 김일성의 책 세계와 더불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김일성의 세계와 더불어에서 따왔다는 이런 민주당 여성위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랑스럽게 민주당의 더불어를 어디서 따왔느냐? 김일성의 책 세계와 더불어에서 따왔다. 자기가 자랑스럽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호 교수가 며칠 전에 비발디 파크에서 북한 공산혁명은 전위그룹이 있다 그럽니다. 전위그룹이 있고 중위그룹이 있고 후위그룹이 있겠죠. 전위그룹은 분위기를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4.19도 아까 여러가지 그 사람이 근데 너 탈북이니 김일성이 지시했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19는 보면은 거대한 운동 아닙니까? 선두그룹이 있고 중위그룹이 있고 뒤에 그러니까 앞에 전위그룹이 있고 선동 중위그룹은 뒤에서 어영부에 따라가는 사람 민주 외치면서 민주가 듣기도 좋죠. 어영부에 따라가는 사람 뒤에는 지금 말로 후위그룹 감시조입니다. 감시 누가 이탈하는지 감시죠.
그래서 한국에서 4.19 운동했다는 것은, 그 민주운동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확하게 분석하면은 공산민주화 운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코 뭐 자랑할 건 없고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로 생각해야지. 민주화 운동했다? 그것은 공산민주화 운동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이가 4.19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사슴 사건을 김일성이 그것은 자기가 공부했고 들었으니까 그대로 말한 것이고, 어떤 태영호 의원 상당히 용기 있게 말한 것에 대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을 상당히 용기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4.19도 김일성이 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2020년, 2021년, 22년 4.19 묘지를 참가하는 문재인을 사진이 보도 났으니까 유심히 봤습니다. 2021년 2년 4.19 때는 미스터 문이 상당히 표정이 벌레 씹은 표정이었습니다. 벌레 씹은 표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 봤는데 2023년 4월 19일 에는 표정이 아니 그러니까 4.19도 김일성의 공산민주화를 위한 작업이었고 계속 공산민주화 작업을 계속 해 들어갔죠. 한국에 2023년 4월 19일 최근 그런 4월 19일이죠. 미스터 문이 활짝 웃으면서 분양한 걸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산화가 거의 95%쯤 됐다고 애소한 만족감인가요? 95% 됐다고 아마 그래서 활짝 웃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은 그 사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3만 김일성이 한 것이 아니고 4.19도 김일성이 했다. 고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같이 공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 드린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